그래서 이게 좀 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법도 문제가 많지만 운영은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중앙선거의 운영 방식은. 자, 그럼 원래 이 법은 뭐 때문에 만든 법이냐?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부재자를 위한 투표입니다. 이게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부재자. 이거 2020년부터 저희가 워낙 이걸 세게 주장했더니 이제 선관위가 사전 투표합시다라는 광고 잘 안 해요. 또 그 광고 옛날엔 그 광고 하면서 뭐 등산 배낭 메고 어디 가는 거 어디 뭐 그 지방 여행 가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 거 뭐 저기 사이클링 그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여기에 사전 투표합시다. 그러면 두 개 이미지 결합하면 뭐예요?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 날은 놀러 가세요. 그 소리가 되죠. 혹은 사전 투표가 주말이니까 놀러 간 김에 거기서 하세요. 심지어는 뭐 어디였더라? 울진인가 어딘가 경북 어딘가는 놀러 오셔가지고 오신 김에 사전 투표하세요. 자기들 관광 흉내를 그렇게까지 내더라고. 도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도 그걸 지적을 하니까 그 다음엔 공보물 오는 그 봉투에 올해는 제가 아직 공보물 봉투 안 봤지만 2020년부터인가는 하도 저희가 뭐라 그러니까 이제 그 봉투에 당일 투표, 본 투표를 하실 수 없는 분은 사전 투표를 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오케이,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 사전 투표 원래 그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사실상의 부재자라 그러는데 원래 법률상의 부재자는 배를 타시는 선원, 그 선상 투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요양원, 교도소, 군대 이걸 거소 투표라 그러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사시는 분 이걸 재외 투표라 그러죠. 이 세 가지가 원래 부재자 투표입니다. 전통적인 부재자 말고 예를 들면 타도시 근무자. 주소지는 서울인데 창원에서 계속 근무해. 투표하려고 당일날 KTX 타고 3시간 걸쳐서 올라와서 서울역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1시간 반 가서 그 다음에 투표하고 다시 서울역 나와서 또 KTX 타고 3시간 내려서 창원 다시 가. 조금 그렇잖아요. 타도시 근무자, 타도시 유학생, 피치 못할 업무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종류들 말하자면 이게 사실상의 부재자를 위한 원래 법 정신은 그거라고요. 이게 전통적 부재자 말고 사실상의 부재자가 있다. 그럼 그 사람들 좀 투표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아마 법의 원래 취지는 그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거일 날 이게 임시 공휴일 아니에요? 놀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 혹은 그 사전투표 그 주말에 갔다가 거기 주말에 어디 여행 갔다가 거기서 투표하고 선거일 날은 또 노는 거 이게 본래 취지에 맞겠냐? 안 맞는다. 그건 본래 이 법의 원래 취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깜깜이 투표, 택배 투표, 우상 투표인데 이게 이 구멍이 좀 숭숭 뚫려 있는 약점이 많은 투표제도인데 여기 1,000만 명이 몰려버리면 이게 투표제도 온전하겠냐 이거예요. 최대 1, 2만 명 정도 모이는 게 좋은 제도예요. 이런 제도는. 아니 요만한 관에다 대고서 수천 톤, 수만 톤의 물을 고압으로 쏘면은 그 관 터져버리죠. 관리 힘들어지고. 거기다 이제 지금 오미크론이 극성인데 미리미리 사전투표해서 안전하게 합시다. 혹시 이런 소리 그때 2020년에는 이런 비슷한 얘기 했었잖아요. 2020년. 그렇죠. 2020년에 막 코로나 발생했을 때 이거 그때 투표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자 보세요.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중고등학교가 15,000개쯤 됩니다. 전국에. 거기다 유치원이 큼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장소가 이게 공휴일이니까 빌릴 수 있잖아요. 빌릴 수 있는 장소가 3, 4만 개가 돼요. 거기를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주차도 편해. 그 다음에 그 실내 공간이 넓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줄 서서 기다리기도 편하고. 그래서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본투표는. 또 장소도 14,000군데예요. 올해도 이제 한 14,000군데쯤 돼요. 그러면 사전투표소보다 장소도 4배가 많아. 장소의 네 배가 더 개수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그게 스페이스가 넓고 천장이 높고 통풍이 잘 되고 주차 편하고 이래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본투표소는 비교적 고르게 분산돼 있어요. 보통 보면은
본투표소가 14,000개니까 저게 유권자 대비해서 약 한 3,500명의 하나꼴로 된 거예요. 그 본투표소에는 3,500명 이상은 올 수가 없어. 선거인 명부가 딱 사전투표소 없었다고 했을 때 선거인 명부가 딱 3,500명, 평균 3,500명 이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상황이에요. 본투표소는. 사전투표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확 몰려버리면요. 몇 명이 올 줄 몰라. 바글바글해. 근데 바글바글하면 너무 사람 많아 돌아가나? 아니요. 사람도 심리가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저기 어디냐? 저기 명악 안양에서 1호선을 타는데 그냥 바글바글한 전철이 쫙 왔어요. 거기 사람들 다음 전철도 바글바글 할까봐 막 밀고 들어가서 그냥 막 그 오징어 포처럼 눌려서 타고 가. 문도 안 닫혀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저랑 같이 있던 분이 지금 이 시간대 저렇게 안 밀릴 거예요. 다음 기차는 좀 나을 거예요. 저를 타지 말라 그러더라고. 저도 초조해서 탈라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다음 기차 왔는데 널널해요. 사전투표하러 갔는데 바글바글해. 그럼 사람들이 안 하지 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바글바글하면 더 해요. 그거 놓치면 무슨 큰 손해 볼 것 같은 순간적인 그런 강박증이 들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미크론에 대한 안전성 사전투표소가 별로 안전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기는 학교 같은 데를 못 빌리니까 주로 사무실 빌딩에 좁은 복도, 좁은 그 공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사전투표소 다녀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2020년에 다녀봤을 때. 모르겠어요. 올해는 어떻게 할지. 근데 역시 학교는 못 빌릴 거라고. 왜냐하면 임시공휴일이 아니니까. 쉬질 않는데 어떻게 빌리냐고. 본투표소는 유치원, 학교 큰 건물들을 널널하게 빌릴 수가 있다고요. 되게 그런 데서 본투표는 하고 저는 그래요. 항상 어떤 그 학교 같은 데서 하더라고요. 강당 같은 데, 소강당 같은 데. 그래서 안전한 거 저는 본투표소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적인 상황을 보면 사전투표는 이게 사실상의 부재자 그 200만 명이죠. 200만 명이죠. 많이 잡아 그런 200~300만 명이죠. 원래 그런 용도의 제도예요, 저 제도가. 그리고 저거는요, 앞으로 깜깜이 투표를 없애려면 사전투표소 예약제를 해야 돼요. 투표하는 행위가 코로나 예방주사 맞는 행위보다도 더 천한 거냐고. 코로나 예방주사를 어느 병원에 몇 시를 예약하고 맞는데 왜 투표는 예약 안 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사전투표소 예약제를 하는 순간 투표가 참관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투표를 원격에서 하는데 개표를 왜 원격에서 못해? 원격 개표해라 이거야. 뭐하러 그게 수백만 표, 1,000만 표가 막 3, 4일 사이에 막 그 자기 해당 투표국으로 와야 되냐. 원격에서 해라 이거요. 원격에서. 빡빡하게 참관하고. 근데 원격에서 개표하고 투표소를 예약할 수 있다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타도시 근무자도 본투표 날 투표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신분증 혹은 재직증명서 사진 찍어서 온라인에다가 붙여서 자기가 이 사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서울 서대문구 거주자지만 내가 창원에서 내가 투표해야겠다. 라고 본투표소를 바꿀 수 있게 해주면 그 사유가 있는 사람에 관해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출장 명령서 이런 걸 가지고 그럼 사전투표 필요가 없네. 지금 사람들이 저기에 길이 들어져 있어서 당장 사전투표제를 없애는 길은 힘듭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예약제와 원격 개표를 이번에 물꼬를 트면 이제 한 2, 3년 안에 물꼬를 트면 그 다음에 다음번 선거법 개정 때는 사전투표제 자체를 없앨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본래의 취지가 이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전투표에 몰리는 것은 만원 전철에 우겨 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멍 숭숭 뚫린 제도입니다. 몰리면 몰릴수록 취약해져요. 저게 한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까지는 관리하기 쉬워져요. 이동하는 표도 작아지고 진짜 제대로 된 등기 우편 프로세스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0만 명이 했다. 그중에 관 외에는 한 50만, 100만이다. 그럼 3, 4일 동안에 100만 통의 등기 우편을 더 다룬다. 그 정도는 우리가 저기 연말이나 이런 때 연합장 돌아다니고 이럴 때 그 시즌 때 그 물량 정도 내니까 아 저건 가능하겠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지의 숫자가 아니 예를 들어 종로 일가에 있는 종로 일가 사전투표소에 몇 명이 올 줄 모르는 거야. 미지의 숫자가 좁은 빌딩에서 통상 임시공휴일이 아니니까 보통 사무실 같은 데를 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몰리면 몰릴수록 위험해지죠. 그래서 사전투표를 안 하는 것이야말로 사전투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최선의 배려입니다. 사전투표하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타도시 근무자, 타도시 유학생, 뭐 그날 꼭 그 국내 출장을 꼭 가야 되는 사람, 뭐 이런 그 피치 못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려면 사전투표 하지 말으셔야 돼.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예요. 아니 이런 그 엉금엉금 짜놓은 망인데 여기에다 대고 망 위에다 대고 이러면서 2톤짜리 물건 얹어버리면 자동차 한 대 얹어버리면 망 틀어지죠. 저 제도 자체가 막 1000만 명 이렇게 투표해서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제도 자체가 약점이 많은 제도란 말이에요. 안 하셔야 돼. 그래서 그런 피치 못할 이유가 없는 사람, 선거일에 투표하실 수 있는 분은 웬만하면 꼭 당일에, 선거일 당일에 꼭 반드시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투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과연 이제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여론조사에 겁먹지 마세요. 열심히 찍고 열심히 지키면 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윤석열 지지자들의 경우 이재명 지지자에 비해서 응답률이 같을까요? 응답 거부나 가짜 응답할 경향이 높지 않을까요? 이거는 응답을 피하는 샤이 보수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나 여론조사에 안 응해라고 거부 보수예요. 여론조사 거부 보수예요. 이 비율이 높지 않을까요? 이거를 추정을 해서 이걸로 보정을 했던 미국에서 이걸로 보정을 해서 아주 기막히게 결과를 맞췄던 최고급 여론조사 회사가 있었어요. 트라팔가. 여기 트라팔가가 2016년 영국 브렉시트 결정을 맞췄고요. 트럼프 당선을 맞췄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여론조사 트라팔가 빼고 한두 개 빼고요. 브렉시트 저거 통과 안 된다고 봤어요. 영국서. 또 트럼프 당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트라팔가만 둘 다 맞췄어요. 트라팔가가 맞춘 그 보정 기술이 뭐냐면 보수 성향 사람들이 가짜로 답을 하거나 아니면 답을 안 한다. 이거를 근데 투표장에 나온다. 이걸 염두에 뒀을 때 이걸 어떻게 보정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개발한 거예요. 트라팔가가. 그 자세한 노하우는 공개를 안 합니다. 자기들 업의 비밀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맞춘다고요. 저기가. 저는 이 문재인 전대협 한 총련에 대해서 이거는 보수 성향 사람들은 얘들은 전체주의 독재 집단이야. 얘들은 스탈린 같은 애들, 김일성 같은 애들, 나치 같은 애들이야. 라고 마음속에서 경험상 느끼고 있다고 본다고. 왜 경험이라고 표현하냐. 예를 들어서 탄핵 반대 집회에 성금 보낸 사람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계좌를 다 깠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자, 탄핵 반대합니다 해서 탄기국에서 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금법 위반이에요. 그럼 탄기국을 깨야지. 거기 보면 뭐 10,000원, 100,000원, 5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0원, 50,000원, 20,000원, 5,000원, 7,000원 이러면서 쫙 찍혀 있으면 그 돈 보낸 사람이 누구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돈 보낸 은행들 있잖아요. 경유은행이, 농협, 신한은행, 중금붕. 그러면 농협 거 쭉 다 뽑으면 농협 거 뭐 37,560건이야. 오케이. 그러면 37,560건을 농협에다 주면서 이걸 보낸 사람들이 몇 명으로 분포돼 있고 다 이게 다 실명 농협 운영 계좌랑 다 연결이 돼 있냐라고 패턴을 보고해 달라라고 해야지. 그 37,500건에 대해서 이게 누구한테서 왔어를 다 조사를 했단 말이죠. 저는 이거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여기 직접적으로 관계 안 했기를 바라요. 이거 나중에 이거 몇 년이 지나서라도 이거 일단 고발해 놓고 나중에 처벌해야 돼요. 저거. 그러니까 그 불법 모금을 명분으로 삼아서 국민들한테 야 너희가 돈 보낸 거 우리가 다 내려다보고 있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라고 국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전개한 거예요. 저게. 불법 심리전을 전개한 겁니다. 사찰 심리전을. 저 당했잖아. 공수처에 광범위한 민간 사찰 당했잖아. 공수처법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게슈타포법이라고 얘기 제일 먼저 주장한 게 저입니다. 백모랑 정교모예요. 그래서 공수처는 게슈타포, 공수처는 게슈타포 이러면서 시위를 했었다고요. 그때. 그렇게 책도 뿌리고 수만 권 소책자 만들어서 뿌리고 나중에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썼죠. 공수처 게슈타포라고.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문재인, 전대협, 한청년, 특히 이재명 집단이 어떤다. 혹시라도 쟤들이 집권하면은 무슨 짓 할지 모른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화 왔을 때 제대로 응답하겠냐 이거예요. 안 해요. 그냥 샤이가 아니에요. 거부 보수예요. 혹은 이건 샤이가 아니라 숨는 보수예요. 부끄러워하는. 아, 나 보수인데 나 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은폐하겠다. 은폐 보수예요. 나 자신을 숨기겠다. 숨는 보수예요. 여론조사에 나를 안 드러내겠다. 거부 보수예요. 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자, 이거는 뭘로도 알 수 있냐. 2012년에 대선 투표율 75.8%였습니다. 2017년에 대선 투표율 77.2%였습니다. 이 77.2% 중에 문재인이 41% 정도 득표를 했고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합쳐서 50한 2, 3% 득표했습니다. 특히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저는 그때 감옥에 있어서 모르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지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2017년 여론조사에서 내내 15% 뭐 14% 이렇게 나왔어요. 많이 나올 때. 그러다 득표 자체는 25인가 26쯤 받았을 거예요. 홍준표가.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딱 묻고 싶은 거예요. 요번에 투표율 얼마쯤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정이 있다고 한다면 부정이 일어나기 전에 오리지널 투표율이. 부정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보기엔 75 이상 갑니다. 75에서 77 사이입니다. 최소한. 그거 더 갈 수도 있고요. 구국의 일념으로 사람들이 튀어나오면 80까지도 가요. 78, 79. 오케이. 두 번째 질문. 문재인이 2017년에 득표 41%인데 이재명이 그거보다 더 할 수 있겠어?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41% 이상 못해요. 오히려 35쯤이 맞을 거다. 35에서 44일 거다. 그럼 세 번째 질문. 안철수, 심상정, 기타 0.1, 0.01%짜리 다 털어서 이게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8%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92를 가지고, 92%를 가지고 윤석열과 이재명이 나눠 가지는데 그중에 이재명이 40, 38 나온다. 그럼 윤석열이 50 이상 나온다는 얘기죠. 51, 52.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 저도 불안해 죽겠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재명이 2017년 문재인보다 득표율 더 나올까? 저는 퀘스천 마크. 안 그럴 것 같다. 40일 못 나와 쟤. 그다음에
군소 후보들 다 합쳐서 몇 프로 나올까? 8% 정도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면 100에서 군소 후보 8% 빼면 92. 92에서 이재명의 뭐 39 빼면 52%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에 겁먹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저 그냥 수학,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제 지금 논리의 전제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뭐, 안철수 심상정 포함해서 군소 후보의 총합이 몇 프로일 거냐. 저는 8% 정도라고 봐요. 군소 후보 총합이. 그 다음에 이재명이 득표율이 몇 프로일 거냐. 저는 문재인보다 최소한 3, 4%포인트 아래라고 봐요. 그러면 100에서 군소 후보 총합 빼고 이재명 득표율 빼고 나면 나머지 윤석열이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겁먹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죽어라고 나가서 찍는 거예요. 열심히 찍고 열심히 지키면 돼요. 열심히 찍고 열심히 지키면 돼요. 특히요. 저는 요새 이제 유는 국가를 가져가요. 나라를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는 계급을 가져가요. 유는 나라를 지키는 구도를 얘기해요. 이는 구도가 아니라 조직을 가져가요. 유는 동맹을 얘기해요. 이는 친중을 가져가요. 유는 매크로를 가져가요. 나라, 뭐 문명, 뭐 동맹. 유는 마이크로를 가져가요. 지금 이는 이재명 그 플래카드 걸은 거 보세요. 그 동네마다 심지어 제가 며칠 전에 그 대림동을 지나는데 대림역에 뭐 몇 번 출구, 무슨 방향, 삼거리 방향에 지하철 출구 개설. 이재명, 그러니까 이거 지방선거급의 그 마이크로 레벨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저희들은 지금 마이크로 조직 친중 계급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듣기에는 솔깃한 얘기예요. 뭐 소극적으로 여론조사, 맞아, 거기 대림동에 그 저기 지하철역 하나 더 생기면 우리 동네 오기 편하네. 거기 동선 많아. 참 스마트하네. 이재명 지지. 오케이. 여론조사는 그럴 수 있어. 투표하러 나갈 때 그거 가지고 나가겠냐 이거요. 대통령 뽑으러 나갈 때. 다른 얘기예요. 저는 이재명의 그 지금 마이크로 전략, 그게 윤의 매크로 국가 단위의 전략보다 못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재명 쪽에 장점이 있어요. 조직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국힘은 특히 수도권 같으면 조직이 약한 데다가 있는 당협위원장 있는 의원들도 안 뛰어요. 안 뛰어. 이 자들 왜 있는지 모르겠어 전. 그런데다가 안철수 표는 지금 단일화 의미가 아마 최소화됐다고 봅니다. 사실은 최소화되고 다들 염증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 부정을 제대로 하려면 500만에서 800만 표 정도는 부정해야 된다. 그래야 엎을 거다. 실제 표 사이가. 그러니까 있는 표를 하나하나 까서 이건 윤석열 찍었네 이거 버려. 끄집어내. 이거는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사전투표를 상대로 해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전투표율이 이상하게 올라가죠. 황당하게 올라가죠. 플러스 무슨 문제가 있냐. 원래 지금 500만 표 되면요. 저게 10%예요. 투표율이. 420만 표가 10% 올라가. 12%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77% 가는 투표율인데 90%가 되는 거예요. 김일성 투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찍는 것 자체, 투표율 자체를 한 80%쯤으로 확 올려놓는 것 자체가 최상의 부정선거를 막는 거고요. 그거를 또 본투표 가서 찍는 게 좋고요. 그거를 또 참관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상당히 참관이 유의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무선넷에 얼른 가입해 주세요. 무선.kr, www.무선.kr. 국힘이 지금 표를 안 받았죠. 근데 이제 김경재 캠프, 오근호 캠프의 추천으로 정식 참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티켓은 널려 있습니다. 이번엔 참관인으로 지켜주세요. 참관인으로. 내일 18시 마감입니다. www.무선.kr. 그리고 익숙치 않으신 분은 저기 접속을 해보시면 www.무선.kr. 거기 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일단 접속하셔서 해주세요.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니까요. 참관 반드시 해 주십시오. 오늘 이거 들으시고 한 3,000명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티켓은 널려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 그다음에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이제 본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지금 사전투표 참관인은 3월 2일까지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3월 1일 오후 6시에 마감 시키고 그다음에 밤새서 이제 데이터 정리하고 그리고 3월 2일 날 밀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여기서 연락이 갑니다. 문자로. 그러면 얼른 이제 상세 주소도 넣어주시고 이제 은행 계좌도 넣어주세요. 이거 참관비 나갑니다. 받으셔가지고 뭐 이런 운동 자금으로 써주셔도 좋고 거마비로 쓰셔도 좋고 이건 뭐 떳떳한 거니까 국가에서 나가는 건데. 예. 그래서 얼른 예, 무선 계약 지금 차 떠납니다. 지금 막차입니다. 막차 잡아. 네, 얼른 조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